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사사로운 책 리뷰 이번 시간 트랜서핑의 비밀 바딤 젤란드 지은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판 그 시크릿이라고 더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 읽혔어요. 이게 저한테 시크릿도 이렇게 창조적인 삶, 나만의 삶, 주도적인 어떤 나를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준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또 많은 좀 관련된 책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얕다. 그 시크릿은 조금 부실하다. 좀 그 깊이가 뭔가 그 배후나 어떤 지식적인 부분, 왜 그렇지에 대한 설명 그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자기계발서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이 책이 이제 시크릿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원하는 거를 끌어당기는 어떤 실질적인 팁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때가 있나 봐요. 이 책을 제가 접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책은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예요. 바딤 젤란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리학적, 그러니까 에너지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가 앞부분은 굉장히 설명이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잘 읽혔어요. 근데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왠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은 물리학적 이제 이야기로 에너지적 이야기로 양자 물리학자가 직접 풀어낸 이야기라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이해가 더 쏙쏙 돼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파이팅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립서비스 아니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일단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랜서핑의 비밀, 트랜서핑, 예, 말 그대로 그 궤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바꾸는 거죠. 물결을 이쪽을 타다가 다른 물결 쪽으로 이제 서핑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조종할 수 있으면 현실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얘기들은 이게 물리학적,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법칙, 에너지적인 법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트랜서핑의 본질, 트랜서핑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 원리는 이거라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합니다.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는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또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둔다라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예, 진리로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에너지 법칙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우주 에너지의 법칙은 안정된 균형 상태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대요. 우주의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이 안정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는 법칙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가장 사람들한테 원초적인 본능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들어있는 원초적인 의미, 원초적인 본능, 그것은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현실 조정이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조정할 수 있을 때 삶의 본질과 의미를 찾는다. 와,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사는 거는 내 본능하고도 연결돼 있구나.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자꾸 막히게 되면 정말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나의 생존과도 연결돼 있구나라가 딱 느껴져서 이만큼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이
예, 이게 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세상과 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놀이의 정의가 놀이라는 거는 근데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들 생각해 보세요. 놀이는 놀이할 때 언제가 재밌으세요? 막 누가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할 때 놀이는 재밌지 않거든요. 내가 주도적으로 막 뭔가 내 몸과 마음을 막 내가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했을 때가 재밌지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는 대로 따라 했을 땐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놀이의 본질처럼 아이들은 이렇게 모든 걸 뭘 활동할 때 다 너 뭐하니 그러면 놀아라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뭐해라고 하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놀이와 그다음에 어른들이 하는 일은 본질상으로는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 일에서 뭔가 내가 주도성이 빠져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일이면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인간의 제일 중요한 본질인 내 통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현실을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에너지적인 법칙상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원하는 거를 이제 얻으려고 할 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강렬한 뭔가를 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가 된대요. 뭔가를 강렬히 원하고 있는 상태가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래요. 그래서 어떤 선택권도 우주의 에너지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작용상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마음 안에는 다른 이면에는 내가 저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저걸 못 이루었을 때, 나 불행하면 어떡하지? 저걸 못 이루었을 때 내 마음이 또 있거든요.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싶은 마음에는 내가 돈을 간절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이면에는 돈을 못 벌었을 때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보지 않고 계속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만 생각하면 우주는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맞추기 위해서 계속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온다라는 얘기를 에너지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되게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그래서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명칭상 펜듈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공동이 단체가 어떤 전체가 모든 많은 사람들 다수가 어떤 집단이 어떤 생각을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사념체의 에너지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서 근데 그 사념체의 에너지는 계속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창조성을 자꾸만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에너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그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댈 수 있는가라는 그 책에서도 그 어떤 문서화되고 어떤 단체화되고 조직화됐을 때 그것의 에너지가 개개인에게 자꾸만 개인의 창조성을 사라지게 하고 하는 부분이랑 이 부분이구나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의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그 사념체는 그 개인들의 어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에너지를 먹고 그 펜듈럼이라는 그 사념체의 에너지는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 문명 사회는 점점 이렇게 펜듈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으로 정보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게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이 편리성도 있지만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긍정성도 있지만 굉장히 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문명 사회에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펜듈럼이라는 문명 세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는 거. 계속 알아차림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제가 흥분해왔던 거는 이렇게 지금
자연 법칙은 에너지는 이렇게 균형 맞추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계속 개인에 대한 어떤 개개인성이 아니라 어떤 조직, 그 펜들럼은 조직의 그냥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개개인성을 계속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품은 아이들이 태어난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와, 맞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힘들어하고 우리가 막 이 사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그러네. 진짜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품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을 그 상태에서 있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또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와, 너무 저는 신비로웠고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럴 때만 자신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만 자신만의 기회,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이 또 세상에서 구현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책 저한테는 흥미로워서 지금 계속 연속되는 요 트랜서핑 시리즈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지금 몇 가지를 계속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흥미로운 책이 될 수 있기를 네, 희망하며 사사로운 책 리뷰 해보았습니다. 연극술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